안녕하세요. 로타리 신입 회원으로서 처음 배지를 받던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작지만 그 묵직한 금속의 감촉 그리고 자부심과 함께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막연한 질문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상징, 로타리 배지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죠. 네. 하나의 약속이자 또 정체성의 표현이니까요. 오늘 저의 목표는 이 배지가 왜 중요한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착용해야 그 가치를 온전히 빛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착용법 안내가 아니라 배지를 자랑거리가 아닌 연결과 책임의 도구로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연결과 책임의 도구라니,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 배지의 기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정교한 톱니바퀴 모양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1905년 시카고의 로타리안 몬테규 베어가 처음 고안했을 땐 아주 단순한 마차바퀴 모양이었어요. 마차바퀴요? 네. 그 당시 마차바퀴는 문명과 움직임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힘찬 이미지였죠. 그냥 바퀴에서 지금의 톱니바퀴로 바뀐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움직임에서 동력으로 뭔가 더 적극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정확해요. 그 변화가 아주 중요했어요. 디자인이 계속 진화하면서 1923년에 드디어 지금의 표준 형태인 24개의 톱니와 6개의 바퀴살을 갖추게 돼요. 아, 1923년. 네. 여기서부터 상징성이 폭발적으로 깊어지죠. 24개의 톱니는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봉사하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 회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상징해요. 톱니 하나하나가 회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을 뜻하는 거군요. 그럼 가운데 있는 6개의 바퀴살은요? 그건 로타리가 나아가는 6가지의 봉사의 초점 분야로 향하는 통로를 의미해요. 평화 증진, 질병 퇴치, 교육 지원 같은 핵심 가치들로 힘이 뻗어나가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반전이요? 이 디자인을 본 엔지니어 회원들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 톱니바퀴는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그냥 헛도는 바퀴에 불과해요. 라고요. 헛다는 바퀴요? 아니 그렇게 멋진 상징을 담았는데 왜요?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 바로 키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키웨이요? 네, 그 키웨이는 축이랑 기어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힘을 전달하게 하는 작은 홈인데 이게 없으면 기어는 그냥 축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헛돌 뿐이거든요. 뭐랄까 행동 없는 구호처럼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로타리는 그 지적을 즉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923년 배지 중앙허브에 이 작은 키웨이를 추가했죠. 아, 이 작은 홈 하나가 배지의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배지는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바퀴가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키웨이가 바로 로타리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게 됐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로타리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건 뭐 총재나 임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봉사하는 회원 개개인이라는 의미를 그 작은 홈에 담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당신이 바로 이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라는 메시지네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이 바퀴는 헛돈다는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작은 배지 하나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옷깃에 달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긴 상징이라면 아무렇게나 달 수는 없겠어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 일하는 바퀴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부터 짚어보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왼쪽 옷깃, 즉 라펠에다는 거예요. 왼쪽 옷깃. 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고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죠. 아, 단순히 보기 좋은 위치를 정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초아의 봉사라는 로타리의 핵심 정신이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 즉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인 셈이에요. 심장 위에 봉사의 정신을 올려놓는다는 의미라니. 정말 멋진데요. 근데 제가 초보 시절에 많이 헷갈렸던 게 바로 이름표와의 위치였어요. 아, 맞아요. 배지도 달고 이름표도 달아야 할 때 둘 다 왼쪽에 다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그게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예요.
국제적인 비즈니스 에티켓에 따르면 이름표는 오른쪽 가심에 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른쪽에요? 네, 여기에도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어떤 이유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를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른손을 내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오른쪽으로 시선이 행하게 되죠. 그때 이름표가 오른쪽에 있으면 상대방이 내 이름을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사려 깊은 에티켓인 거죠. 와, 이것도 그냥 정해진 규칙인 줄로만 알았는데 악수할 때 시선 동선까지 고려한 거였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로타리 배지는 심장 가까운 왼쪽에 두어 나의 신념을 표현하고 이름표는 오른쪽에 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치 하나에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위치를 분리하면 시각적으로도 훨씬 단정하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고 왼쪽에는 루타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른쪽에는 개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위치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정장 재킷에 보면 단축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는 게 맞나요? 만약 없다면 어디에 달아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네. 재킷 라펠에 부토니의 홀, 즉 단축 구멍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 구멍 자체가 장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하지만 요즘엔 없는 옷도 많죠. 맞아요. 제 재킷들도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대충 감으로 달곤 했는데 정확한 가이드가 있나요? 그럼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요. 라펠이 꺾이는 뾰족한 부분, 노치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직으로 약 1.25인치, 우리에겐 한 3cm 정도가 더 익숙하겠네요. 3cm? 네, 3cm 아래 지점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라펠 폭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고요. 노치에서 3cm 아래, 라펠의 정중앙. 이렇게 숫자로 정확히 들으니까 이제 헷갈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요? 네, 어쩌면 위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배지가 기울어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지면과 수평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중요한가요? 남들이 유심히 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로타리 휠은 정교하고 목적이 분명하며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부품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상징물이 삐딱하게 달려 있다면 본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뭔가 정리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겠어요. 세심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요. 바로 그거예요. 삐뚤어진 배지는 로타리안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조직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러 개의 배지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폴 해리스 펠로우 핀도 있고 전직 회장 핀, 이사 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는 게 로타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방법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핀 클러터, 즉 핀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며 피해야 할 에티켓으로 꼽고 있어요. 과유불급이죠. 그럼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어떤 걸 달아야 하죠? 그날 참석하는 행사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핀, 혹은 자신이 받은 영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핀 한두 개만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이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어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PHF 핀을 착용했다고 해서 기본 로테리 휠 배지를 빼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건가요? 네,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PHF 핀은 재단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표창하는 의미가 강하고 로타리 휠 배지는 내가 현재 로타리 회원이라는 자격 그 자체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는 공로, 하나는 소속. 그렇죠. 셈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용법은 마스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지를 언제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로타리 공식 모임에는 달아야겠지만 평소에도 착용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자료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강력하게 권장되는 사항이에요. 로타리 배지는 모임에서만 우리끼리 알아보는 신호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착용할 때 이 배지는 소리 없는 대사가 돼요. 소리 없는 대사라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만약 해외 출장을 가서 공항에서 누군가의 옷깃에 달린 로타리 휠을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모르지만 그 배지 하나만으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구나 라는 즉각적인 유대감과 신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신분증인 셈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어색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아이스 브레이킹의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그 배지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로타리의 활동과 초아의 봉사 정신을 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맞아요. 훌륭한 대화의 시작점이 되죠. 자료에 나온 인도의 스티커맨 사례가 아주 재미있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한 로타리 총재가 회원들 휴대폰 뒷면에 로타리 로고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였대요. 네. 식당 테이블에 전화기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걸 계기로 로타리를 엄청나게 홍보했다고 해요. 와, 창의적이네요. 배지 착용도 같은 맥락이군요.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알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동시에 잠재적인 회원들에게 로타리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가성비 높은 마케팅 활동이에요. 그런데 매일 배지를 단다는 건 매일 로타리를 대표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책임감을 요구할 것 같아요. 배지를 단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로타리의 이미지와 직결될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지를 착용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이 배지는 자랑의 상징일까? 아니면 책임의 상징일까? 자료에서는 단호하게 후자를 강조하더군요. 네. 배지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조직의 일원이라니 얼뽐내는 자랑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자기절제의 표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절제의 표식이라 마치 내 행동을 비추는 작은 거울을 옷깃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로타리의 4가지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배지를 다는 순간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시간, 장소, 상황, 즉 TPO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게 좋지만 예를 들어 장례식장이나 법정처럼 극도의 엄숙함이 요구되거나 개인적인 슬픔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착용을 자제하는 것이 더 사려 깊은 에티켓일 수 있어요. 아, 상황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평상복에 배지를 다는 법이에요. 아, 이거 중요하죠? 정장에는 라펠이 있어서 달기 편한데 라펠이 없는 셔츠나 스웨터, 심지어 티셔츠나 청재킷 같은 캐주얼한 옷에는 어떻게 달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하는 것이 권장돼요. 원칙은 언제나 같아요. 심장과 가까운 왼쪽이라는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가 좋을까요? 라펠이 없는 셔츠나 스웨터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 주머니가 있다면 그 바로 위가 좋아요. 주머니 위. 네. 주머니가 없다면 정장 재킷에 라펠이 있었을 법한 위치를 가늠해서 달면 자연스러워요. 셔츠의 왼쪽 칼라, 즉 깃에 다는 것도 아주 세련된 방법이고요. 심지어 야구 모자 같은 모자의 측면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돼요. 오, 모자도 되는군요. 그런데 얇은 티셔츠나 비싼 니트 같은 옷은 핀 때문에 옷감이 상할까 봐 걱정돼서 못 달 때가 많았어요. 구멍이 뚫리거나 올이 나갈까 봐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다행히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뭔데요? 바로 자석식 배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 자석. 네, 옷감 앞뒤에서 자석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옷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요. 자석식 배지.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옷감 손상 걱정 없이 어떤 옷에든 편하게 달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유용하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복장이 아무리 캐주얼하더라도 배지 자체의 품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쵸. 평상복에 착용할 때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수평을 맞춰서 단정하고 깔끔하게 달아야 합니다. 복장은 편안하더라도 배지가 상징하는 로타리의 가치는 변치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로타리 배지라는 작은 원 안에 정말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단순한 마차바퀴에서 시작해서 회원 개개인의 역할을 상징하는 키웨이를 품은 정교한 톱니바퀴로 진화하기까지. 이건 단순한 소속의 표시가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이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책임의 상징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배지를 옷깃에 다는 행위는 세상을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매일 아침 심장 위에 새기는 것과 같아요.
나의 평범한 삶과 직업을 초아의 봉사라는 더 큰 목적과 연결하는 아주 숭고한 행위인 셈이죠. 오늘 저희의 탐험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타리 배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그 상징을 더하고 진화해 왔잖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로타리 배지가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무지개 디자인으로 확장된 사례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처럼 깊은 역사를 가진 이 상징이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